잠들기 전 이 생각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정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병원 예약 잊지 말아야지. 아이고, 무릎이 또 쑤시네. 자식들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이런 생각들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특정 생각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주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말이죠. 흔히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잠들기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잠깐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걱정이나 불안, 후회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무려 40%나 더 높다고 합니다. 40%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걱정거리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니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70대 김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주들 걱정, 남편 건강 걱정, 생활비 걱정 등 온갖 걱정을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피곤하고 짜증만 들었다고 해요. 결국 병원에 가보니 만성 피로, 불안 장애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돈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휩싸이셨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심각한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김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만은 않으시죠?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잠들기 전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숙면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줘서 기뻤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한 점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명상 가이드 영상을 보거나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마음 챙김 명상은 불면증 개선,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등 자신에게 힘이 되는 문장들을 선택해서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불안감과 걱정을 줄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잠들기 전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감사일기 쓰기, 마음 챙김 명상, 긍정적인 자기 암시 등 잠들기 전 긍정적인 생각을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셔서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고 잠들기 전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는 비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들은 정말 소중하고 유익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어르신들 잠들기 전에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많이 하시나요? 잠이 안 온다고 드라마나 뉴스 보시는 분들,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숙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블루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잠이 들어도 깊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에도 매우 해롭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눈의 피로, 안구 건조증, 심지어는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눈이 더 약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잠들기 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불안장애,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잠들기 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대안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안은 바로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1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킬 수 있으므로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반신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주세요. 두 번째 대안은 따뜻한 차 마시기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허브차나 따뜻한 우유는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캐모마일차, 라벤더차, 대추차 등은 심신 안정 효과가 뛰어나 잠들기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고 순수한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독서입니다. 잠들기 전 가볍고 편안한 책을 읽는 것은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흥미진진한 내용의 책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집이나 에세이 또는 자연이나 여행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고 침대에 누워서 읽기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바로 잠자리에 들고 억지로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할 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떠오른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리 걱정 목록을 적어두고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걱정 목록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따뜻한 샤워, 차 마시기, 독서 등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숙면을 취하고 건강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정보와 실천 방법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 시청의 위험성과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차 마시기, 독서하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잠들기 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수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잠만 잘 자도 병이 낫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수면 환경은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음을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환경 요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소음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 또한 수면 환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는 최대한 어둡게 하고 아침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밤에도 밝은 조명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불빛에 노출되어 수면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마치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음 차단에 힘쓰세요. 잠자는 공간은 최대한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닫아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발생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옆에서 코를 심하게 고는 배우자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배우자의 코골이가 심각하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빛 조절에 신경 쓰세요. 잠자는 공간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 빛을 차단하고 잠들기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화면을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면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공간의 온도는 18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편안한 잠자리 환경 조성에 힘쓰세요. 침구는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선택하고 베개는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높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침대 밖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은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수면 환경 개선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자신의 수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편안하고 깊은 잠은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잠들기 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세 번째 파트에서는 숙면을 위한 수면 환경 조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음 차단, 빛 조절,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편안한 잠자리 환경 조성,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잠들기 전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배부르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잘못된 음식 섭취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고지방 음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 매운 음식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면 속쓰림, 소화불량,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 음식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어떤 음식을 먹어야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맛있고 건강에도 좋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고 순수한 우유의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에 약간의 계피가루를 뿌려 마시면 더욱 풍부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잠들기 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아몬드 5에서 6개, 호두 2에서 3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호르몬으로 잠들기 전 체리를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체리를 생으로 먹거나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체리 주스를 마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체리 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그냥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바나나 우유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뇌를 각성시키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최소 4시간 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잠이 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속쓰림, 소화불량 등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잠들기 전 매운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피자, 햄버거 등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기름진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잠들기 전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과 이완요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네 번째 파트에서는 잠들기 전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따뜻한 우유, 견과류, 체리, 바나나 등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등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과 이완요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뻐근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이완요법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5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이 숙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정말 놀랍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우울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이 굳어지기 쉬우므로 꾸준한 스트레칭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어떤 스트레칭과 이완요법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스트레칭과 이완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꿀잠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목 스트레칭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이때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살짝 잡아당겨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각 방향으로 15에서 30초 동안 유지하고 2에서 3회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고개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양손으로 뒷머리를 살짝 눌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5에서 30초 동안 유지하고 2에서 3회 반복합니다. 어깨 스트레칭 편안하게 앉거나 선 자세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오른팔을 왼팔 위로 교차시키고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등을 둥글게 말면서 어깨를 쭉 늘려줍니다. 15에서 30초 동안 유지하고 2에서 3회 반복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팔을 오른팔 위로 교차시켜 스트레칭합니다. 허리 스트레칭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양 무릎을 세워줍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모아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허리가 비틀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15에서 30초 동안 유지하고 2에서 3회 반복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무릎을 왼쪽으로 기울여 스트레칭합니다. 다리 스트레칭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손으로 발끝을 잡고 다리 뒤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15에서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다리를 스트레칭합니다. 다음으로 누운 자세에서 양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아줍니다. 허리가 바닥에 닿도록 힘을 주면서 15에서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복식호흡,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듭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움직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5에서 10분 동안 반복합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발끝부터 시작하여 얼굴 근육까지 각 신체 부위를 차례대로 힘껏 수축시킨 후 천천히 이완시켜줍니다. 각 근육을 5에서 10초 동안 수축시키고 20에서 30초 동안 이완시켜줍니다. 발, 다리, 엉덩이, 복부,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진행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스트레칭을 할 때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스트레칭 전후에는 따뜻한 물을 마셔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이완요법을 잠들기 전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숙면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와 수면장애 극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동안 건강대박 채널과 함께 잠들기 전 생각과 숙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을 잘 따라오셨나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고 숙면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와 수면장애 극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들기 전 부정적인 생각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스마트폰과 TV 시청의 위험성, 숙면을 위한 수면 환경 조성, 잠들기 전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간단한 스트레칭과 이완요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접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숙면은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는 게 당연하다. 잠은 그냥 누우면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숙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숙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줄이며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꾸준한 스트레칭과 이완요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거나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울증 등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 관리 팁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 줄이기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 쬐기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전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건강대박 채널에서 준비한 잠들기 전 이 생각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오디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들이 어르신들의 숙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세요.